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지난번에 뵙고 그리고 나서 12월쯤에 다시 또 뵐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정말 이렇게 시간 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딱 5개월 만에 다시 뵙는 것 같아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원장님? 저 정신없이 바쁘게 지냈어요. 또 요즘 그렇구나. 상황이 코로나다 보니까 또 준비해야 될 게 더 많더라고요. 저희 지난 방송이 정말 너무너무 도움이 많이 됐고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가 많았었고요. 원장님을 많이 기다리셨어요. 원장님 저희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저희가 사고력 수학의 시작이라고 해서 팡세라는 교재가 출시가 됐거든요. 네, 봤어요. 어떠셨어요? 저희 아이한테도 꼭 풀려봐야겠다. 제가 평소에 정말 써보고 싶은 교재였거든요. 선택과 집중해서 필요한 걸 우리 아이들에게 친절하게 전달하면 된다가 이제 저희 교육 모토인데 이런 거 써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또 매일매일 풀 수 있고 딱 한 달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취감 줄 수 있는 교재라 사실 정말 제가 친한 선생님이랑 써봐야겠다고 했던 컨셉인데 와 정말 필요했던 책이다. 맞아요. 하셨었거든요. 네, 저 그리고 진심으로 꼭 저희 아이한테 풀려보려고요. 자,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취의 맛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까지의 사고력 수학은 물론 노크도 좋지만 네. 양이 많다라는 게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부담스러우셨죠. 그런데 이제 팡세로 그쵸. 인해서 사고력 시장이 좀 이제 바뀌지 않을까. 네, 사고력 수학의 기준이 좀 바뀔 것 같죠. 같아요. 많이 바뀔 거예요. 네. 왜냐면 이제 실전 사고력 수학이라고 봐야 되는 그렇죠. 게 예전부터의 사고력 수학은 영재원을 좀 대비하는 맞아요. 방식이었잖아요. 그리고 잘하는 아이들은 사실 뭐가 걱정이겠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충분히 잘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죠. 네. 자, 저희가 메타인지 이야기 지난번에 하면서 메타인지 학습 플랜 얘기를 하는데 메타인지라는 건 나 자신을 아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도 알아야 하고 그리고 우리 엄마표 선생님들이라면 내 아이를 잘 아셔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도 나 스스로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요. 내 아이 메타인지 높이기가 주제입니다. 네. 네. 그래서 잘하는 아이들 위주가 아니라 또 좀 이렇게 자신이 없거나 약한 친구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어요. 더 잘할 수 있게끔. 예. 네. 자, 그럼 내용 보면서 우리 한번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자, 저희가 앞에도 출력물을 준비를 했거든요.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우선 목차인데요. 메타인지랑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볼 건데요. 지난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간단히라도 짚어드릴 겁니다. 지난 방송 같은 경우에는 클립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또 비교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수학 학습을 우리가 할 때, 문제풀이 할 때 메타인지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거예요. 메타인지 높이는 팁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메타인지 학습할 때 효과 당연히 자료를 보시면 되지만 그래도 간단하게라도 짚어드릴게요. 그 다음 너무너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알려드릴 건데요. 수학이 약한 우리 아이들 특징 한번 알아볼 거고요.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효율적인 수학 학습을 위한 팁을 알려주실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강조해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부모의 마음가짐과 역할. 그리고 지난 방송에 해주셨던 내용 다시 한번 자료로 첨부를 했어요. 그리고 자료도 저희가 영상, 클립 올려놨으니까 유튜브 통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무리 정리하고 나서 우리 필즈 입문 같이 교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메타인지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인지에 대한 인지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메타인지라고 하는데요. 그럼 우리 친구들, 이제 어머님들이 가장 궁금하신 게 공부할 때 메타인지가 어떤 거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학습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언제, 어떻게, 왜 사용할지에 대한 지식을 바로 메타인지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지식이 있어야 내가 가진 사고와 학습 활동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게 될 거예요. 그 통제라는 건 학습을 해야 하는데 이 학습에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세운 대로 수행하고 그리고 수행하고 나서 평가하고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는 것까지 이제 그런 것을 메타인지라고 하는데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어머님들 그럼 우리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냥 인지와 메타인지가 어떤 차이냐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사실 자료에 있는 내용은 제가 메타인지 공부하면서 꼭 읽어봐야 하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메타인지를 연구할 때 꼭 읽어봐야 하는 논문에 나온 내용을 그냥 쉽게 풀어놓은 건데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 아이가 어떤 문제에 직면했어요. 또는 수학 문제를 접했을 때 이 문제는 내가 이전 경험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던 거야. 나는 풀 수 있어 라고 느끼고 풀고 끝. 그럼 여기까지가 인지인 거예요. 인지. 거기까지 인지. 그냥 보통 인지인 거고 메타인지는 어떤 문제를 접했어요. 그렇다면 이게 내가 과거에 했던 문제구나.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문제를 그냥 단순히 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는 좀 쉬운 문제네. 내가 다음에 이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난 이걸 완벽히 이해했으니까 하지 않아도 되겠어. 또는 내가 예전에 풀어봤던 문제는 맞는데 네. 이게 좀 어려운 문제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다음에 이전에 내가 배우기도 했지만 이전에 공부했을 때도 너무 어려웠으니까 네. 다음에 한 번 더 공부해야겠다. 또는 내가 이걸 다음에는 좀 더 수월하게 풀기 위해선 어떤 게 필요할까? 다음에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네. 이게 좀 더 수월해질까를 판단해서 나중까지 연결되는 학습으로 만드는 게 바로 메타인지인 거예요. 근데 저는 중학교부터는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했고 네. 유아나 초등은 이건 어려울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오늘 알려주신 내용을 토대로 충분히 이건 길러줄 수 훈련을 있겠네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네. 네. 운동이라는 것도 쉽게 네. 설명하면요. 네. 운동도 타고난 운동 신경이 있지만, 있죠. 네. 하지만 운동을 열심히 하면 운동 근육이 생기죠. 그렇죠. 훈련을 통해서 메타인지 근육도 네. 클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너무 돼요. 좋아요. 그리고 공간 감각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타고난 것도 있지만 발달을 시킬 수 충분히 있으니까. 훈련을 통해 발전할 수 있죠. 네. 자, 그러면 의식, 조절, 평가라고 구분을 해주셨거든요. 예, 우리가 이제 우리 친구들이 또 이게 보통 저희 성인들도 마찬가지죠. 네. 인지 활동을 할 때 일어나는 과정이 이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소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 의식. 그럼 여기 제가 좀 어렵게 적어놨는데 간단히 한마디로 네. 말씀드리면 이전에 내가 배웠던 또는 경험했던 것을 토대로 나 이걸 어떤 해봤어. 문제를 보고 나 해봤어. 네. 이렇게 딱 바로 생각하는 게 바로 의식이에요. 네네네. 그러면 조절은 그럼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 계획을 이렇게 세워야겠다라고 네. 생각하는 게 바로 조절이고 네. 평가는 내가 계획 세운 대로 잘 했는지 이게 맞나 또는 답을 냈을 때 이 답이 정확할까 한번 점검해 보는 게 이제 평가예요. 말 그대로. 네네네. 이제 일반적으로 네. 우리 친구들이 어떤 학습을 할 때 이제 사고의 대부분은 우리 친구들이 이미 이전에 알고 있던 배웠던 경험했던 지식을 회상하는 거에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회상하고 그리고 일반적인 친구들은 보통 친구들은 문제 풀고 내가 이미 알았던 것들 다 풀었네. 그럼 여기서 끝. 예, 여기서 끝. 경험했던 걸 알고 내가 네. 해결하는 걸로 끝. 그 이후에 생각이 없어요. 네. 근데 여기에 문제가 네. 우리가 보통 양치기라고 하죠. 네. 양치기로 승부를 봐야 하는 가지치듯이. 거예요. 그렇죠. 네. 많은 양을 공부해서 경험으로만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응용 능력을 키우고 하나를 공부해도 제대로 알아서 내가 나의 사고력을 키워서 다른 문제까지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양으로만 승부할 수 없거든요. 하나를 알아도 제대로. 맞아요. 그렇죠. 네.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많은 걸 공부해서 그냥 경험으로 네. 결과를 잘 내는 게 통하는데 네. 사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시간과 에너지가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럼 정해진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양이 있는데 학년 올라갈수록 결국은 성장할 수 있는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양으로 그리고 승부를 보면 안 엄마가 돼요.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그렇죠. 있고 선생님이 하는 것도 한계가 맞아요.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메타인지 능력을 그래서 키워줘야 하는 거예요. 스스로 학습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네. 그러면 이제 많은 연구 결과에서 보면 네. 메타인지가 높은 학생들은 네. 다음과 같은 경로로 생각을 한다고 해요. 네. 어떤 문제를 접했을 때 네. 이제 일반 친구들이 다 하듯이 그냥 과거의 경험으로 일단 회상하는 네. 거예요. 내가 이걸 알았던 문제인가? 나 이거 아는구나. 그리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해결을 해야겠구나. 조절하고 네.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했으면 이 문제를 제대로 내가 해결한 게 맞는지 평가하는 네네. 또는 문제를 내가 과거에 이미 풀어봤던 경험했던 문제다 의식하고 네. 이게 맞나? 과거에 내가 제대로 했나? 풀었던 게 맞나? 한번 네네네. 평가하고 그게 맞았으면 계획을 세우고 다시 내가 계획 세운 대로 오늘 잘 풀었나? 다시 평가하고. 그리고 또는 문제를 보자마자 바로 계획을 바로 세우고 들어가고 그리고 내가 또 계획 세운 대로 평가하고. 푼 게 맞는지 평가하고 이제 크게 메타인지가 발달한 친구들은 이렇게 세 단계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네. 확실한 건 네. 메타인지가 높은 모든 친구들은 그 과제가 성공했건 안 했건 네. 그것과 상관없이 네. 평가로 끝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네. 우리 아이의 메타인지를 높이기 위해서도 네. 평가하는 연습을 시켜줘야 돼요. 그런데 잘하는 친구들은 이미 메타인지가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타고나게 메타인지가 발달돼 있는 친구들이 네. 보통 학습을 잘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하지만 훈련을 훈련을 통해서도 통해서 메타인지는 충분히 향상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네, 너무 좋은 말씀이고요. 이거는 유아 때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 전체적으로 다 훈련하면 된다. 그럼요. 발달할 반드시 수 있다. 발달할 수 있어요. 네, 믿습니다. 네.